전설의 3세대 교체 시간. 세대 교체의 주역? 글쎄요. 제가 직접 너트 하나까지 다 뜯어봤는데 이거 그냥 경차에 터보를 단 수준인 것 같아요. 수리 매뉴얼도 없는 이 녀석, 오늘 제가 한번 제대로 팩폭 모드로 마스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툴패커입니다. 저번 콘텐츠에서 해빙기를 사러 매장에 갔을 때 간 김에 고장난 거 없냐라고 여쭤보니까 이 녀석이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업어왔습니다. 바로 고장난 콤프레셔인데요. 이게 과거에도 엄청 많이 팔렸고 지금도 활발히 시판 중인 나름 전설적인 모델이거든요. 자, 우선 바로 진단부터 들어가 볼게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에어가 충전되는 도중에 에어 세이프티 밸브가 팡팡 하고 터져버려요. 보통 이런 거는 외부에 있는 압력 민감도 조절 너트를 조여두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왕 가져온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분해해서 확인해보니 스프링 장력이나 내부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네요. 오케이, 다시 테프론 테이프 짱짱하게 감아주고 장착해줍니다. 밸브의 압력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이제는 충전 후에 압력이 자꾸 떨어져요. 어디서 새는지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이럴 때는 역시 퐁퐁물이 치트키죠. 의심되는 부위에 한번 뿌려볼게요. 가스켓 쪽은 괜찮은 것 같고 아까 조립한 밸브도 문제없고 찾았네요. 헤드와 밸브가 연결되는 틈새에서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네요. 이쪽에 누수가 한 포인트 있고요. 테프론 테이프로 꼼꼼하게 다시 감아서 장착해 줍니다. 그런데 다시 작동시켜 보니까 이번에는 화면에 E02 에러랑 E04 에러가 번갈아서 떠요. 제품마다 에러 코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회전자랑 모터 쪽 오류네요. 산 넘어 산. 진짜 무엇 고장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줄이 터질 수도 있나요? 이쯤 되면 리드밸브 고착도 조금 의심이 되긴 하는데요. 저 역시 브로시리스 탱크리스 제품은 처음 열어보는데요. 이참에 원리도 파악하고 한번 끝까지 분해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 제품이 엄청난 판매량에 비해서 사설 수리를 해주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에다가 AS를 지원하는 곳이 한 곳뿐인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이래 된 거 오늘 저랑 같이 이 모델 한번 마스터 해보시죠. 지금부터는 정비사분들을 위한 딥한 파트니까 관심 없으신 분들은 가볍게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자, 분해 들어갈게요. 외부 에어 필터를 풀어줍니다. 에어 센서를 풀고 안전핀 스테인리스 49 어댑터도 풀어줍니다. 손잡이에 위치한 십자 드라이버와 이어서 헤드 밸브 부분을 육각 렌치를 통해 해체해 주고요. 여기서 헤드를 살짝 제치면 피스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때 솔레노이드 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확 잡아당기면 안 되고요. 살짝만 눕혀주겠습니다. 센터 커버를 열어보니까 바닷가에서 쓰신 건지 분진인지 석회 물질 같은 게 엄청나게 쌓여 있네요. 알루미늄으로 된 밸런스 파이프도 빼줍니다. 근데 분해하다 보니까 가스켓 쪽에 정체 불명의 이물질도 막혀 있네요. 이제 피스톤 링을 빼주고 다행히 링 상태는 꽤 괜찮아 보여요.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분해. 솔레노이드 밸브랑 연결된 부위를 보니까 커넥터 방식이 아니라 아예 꽉 압착을 시켜놨네요. 헤드 상단에 마저 볼트도 풀어주고요. 압착을 조심스럽게 풀어주겠습니다. 다 풀었으면 본체와 연결된 PCB 볼트도 제거하고 본체 모터와 연결된 커넥터도 분리해줍니다. 여기서 본체를 완전히 떼어내려면 센서 선을 뽑아야 되는데 초기 출고 상태라서 그런지 방수 처리가 굳어있네요. 가볍게 긁어내면서 분해해 줄게요. 자, 이제 모터부로 갑니다. 모터 팬 커버를 열고 내부에 있는 C클램프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날개를 쏙 꺼내려는데
어라? 이거 축에 완전히 끼어서 엄청나게 안 풀려요. 진짜 이상할 정도로 꽉 물려 있어요. 결국 세발 기어 플러를 소환해서 풀어줬어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모터축 설계 자체가 중심부에 비해 끝 지점이 좀 굵게 설계되어 있나봐요. 이거 장비업들은 거의 풀기가 힘들겠네요. 이 부분은 추후 제가 외경 모터축을 갈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클램프가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안전 과잉 설계네요. 아무튼 뽑아냈으니까 크랭크와 피스톤도 풀어주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겁나 안 나와서 기어 플로로 밀어서 뽑아줬습니다. 크랭크랑 피스톤이랑 실수로라도 같이 물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본체 내부에 위치한 긴 볼트도 쭉 풀어주고요. 망치로 톡톡 쳐가면서 모터 하우징도 분리해줍니다. 확실히 BLDC 모터라 내부에 네오디움 자석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자력이 엄청나게 세요. 손 조심하시고요. 이어서 스테이터 고정자도 빼주고 내부에 박힌 베어링까지 뽑아내면 분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전체 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뜯어서 보니까 PCB가 생각보다 많이 좀 그렇네요. 뭐 가격인 만큼 구조적인 한계는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리고 문제의 센터 커버. 여기 리드 밸브를 자세히 보시면 면에 착 밀착되어 있지 못하고 살짝 들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나중에 조립할 때 제가 좀 손을 봐줄게요. 부품들은 한번 다 닦아내긴 했는데 그래도 굳은 석회 자국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헤드 커버도 마찬가지고요. 안에 보이는 신주로 된 부속은 역류 방지기예요. 다행히 피스톤과 실린더 상태는 스크래치 없이 꽤 양호하네요. 대신 석회 자국이 내부로 침투한 게 보이니까 필터는 조립할 때 털어내던가 교환하던가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알칼리성 세제를 가져와서 찌든 때를 시원하게 세척해 주었고요. 세척 완료. 주요 부속 모두 먼지 한 톨 없이 아주 뽀독뽀독해졌습니다. 이렇게 한 대 모아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부속이 몇 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존의 오일리스 컴프레셔랑 원리랑 구동은 거의 같은 방식이에요. PCB는 세척하지 못했으니까 한번 에탄올로 닦아주고요. 더 모터 축에 녹은 그라인더로 한번 갈아줍니다. 그리고 베어링 그리스도 한번 리필할까 싶어서 체크해 주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좋네요. 패스할게요. 자, 이제 대망의 조립 시간. 조립은 뭐죠? 분해 역순이죠. 가스켓류에는 진공 그리스를 도포해서 재조립할 거기 때문에 가스켓마다 꼼꼼하게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가스켓 상태가 좋다면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내부에 역류 방지기도 한번 체크해 주고요. 아까 미세하게 들떠있던 리드 밸브도 닿는 면을 사포로 갈아서 치압 작업을 해줬고요. 공간 뜨는 거 없이 완전하게 밀착되었네요. 이제 전면에 PCB와 관련된 전기 장치도 연결해 줄게요. 커넥터 작업이 아닌 압착 작업이 되어 있던 구간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압착해 줘야 돼요. 피스톤과 크랭크 역시도 축에 고정해 주고요. 펜도 다시 끼우고 클램프도 다시 끼워줍니다. 공회전 테스트도 하고요. 기존에 휘어있던 에어 필터도 교정해주고 마저 조립을 이어가 줄게요.
보통 일반적인 저소음 컴프레셔 모델들은 3.5Nm로 잠그는데 이거는 진동이 원체 심한 모델이다 보니까 4.5 토크메타로 단단하게 체결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조립을 다 끝냈는데 에어가 또 미세하게 셉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전에 비해 에어 충전은 부드러워졌고 진동도 적어졌긴 해요. 다시 퐁퐁 물을 묻혀서 체크해보니까 이번에는 뜬금없이 황동 밸브 쪽에서 새고 있네요. 이거는 공장 출고 당시 때부터 압착을 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대체 왜 새는 건지. 여튼 이게 아무리 용을 써도 안 풀려서 토치로 열을 가해서 찢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 하도 강하게 고착되어 있어가지고요, 결국 육각 너트 산이 뭉개지는 야마행 열차를 타버렸습니다. 하필 이 사이즈 대역에 제가 히타리 탭도 없고 외부에 힘을 줘서 잡을 만한 나사 포인트도 없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죠. 이 나사선 규격이 4분의 3pt거든요. 우선 드릴로 구경을 살짝 확장시켜 준 뒤에 4분의 1pt 규격의 단단한 스테인리스 봉으로 밀어 넣어줬어요. 나사선으로 강제로 파고들게 만들면서 회전시켜서 겨우 빼냈어요. 새로운 기술 시도로 저의 경험치가 5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똑같은 사이즈의 4분의 3 PT 소켓을 구해서 테프론으로 야무지게 밀봉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시 볼트 짱짱하게 조여주고 토크로 재조립 완료. 그리고 아까 분해할 때 끝단이 두껍게 설계돼 있어서 속을 썩였던 모터축 있죠? 조립하기 전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갈아줬습니다. 갈아주고 나니까 이제는 쏙 뽑히고 쏙 들어가네요. 속이 다 시원해요. 크랭크와 실린더는 이미 볼트로 지지를 받고 있고 외부에는 C클램프까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어댑터까지 끼워가면서 최종 누수를 테스트해봅니다. 좋습니다. 공기 새는 것이 없이 완벽합니다. 참, 그리고 이 제품 쓰시는 분들 중에 요 에어 센서가 고장나서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본사에서 부품 주문도 안 되고 AS를 포장해서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치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삼선 5V 4분의 1PT 1.2MPa 174psi 용 수신기 이렇게 검색해서 구입하시면 완벽하게 호환되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프로시리스 컴프레셔입니다. 원래 수분 어댑터를 추가하면서 수직으로 깔끔하게 달고 싶었는데 센서랑 간섭이 생겨서 수평으로 달아줬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작동 테스트. 번을 한번 당겨보면 핏이 끝!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좀 기다리면 에어가 다시 차오르는데 끊어 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대신 건을 쭉 당긴 상태로 유지하면 실 압력은 또 고작 3바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전자식 제품 메커니즘상 원리는 이해를 한다마는 이거 분명히 판매처에서 광고에는 스프레이 도장 흡기 작업이 가능하다고 딱 적혀있거든요. 압력이 푹 찼다가 떨어지면서 센서가 그걸 읽고 다시 모터를 돌리는 방식인데 도대체 어떻게 스프레이건 도장을 한단 말이죠? 이건 현장 작업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래도 이 상태 그대로 압력 탱크 없이 흡기 작업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나무 판자 깔끔하게 잘라서 집에
굴러다니던 압력 탱크랑 한번 합체를 시켜볼게요. 참고로 이거는 LPG 가스통을 개조해서 만든 압력 탱크인데요. 압력 탱크를 장착했으니 이제 한번 충전시켜볼게요. 얼핏 보면 엄청 빨리 차는 고성능 모델 같지만 이렇게 에어 탱크를 연결해놓고 공정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사실 한참 걸려요. 이 제품 자체가 RPM을 0온까지 끌어올려서 초고회전 영역으로 구동되는데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실린더 크기가 자체가 작다 보니까 분당 에어 충전 용량은 125L 밖에 안 돼요. 현재 시판되는 저소음 컴프레셔 모델들이 보통 100L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고작 25% 정도 더 빨라요. 근데 이 빨라진 만큼 소음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 훨씬 커요. 작은 실린더에 고RPM을 쥐어짜게 만드는 구조다 보니까 쉽게 비유하자면 경차에 터보를 달아놓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예전에는 올리스 2세대 컴프레셔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3세대가 열렸다 라는 이런 엄청나게 과대광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뜯어본 결과 세대가 바뀔 정도의 그런 기술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모터 회전수 조절 기능이 들어간 조금 빠른 2세대 제품 정도로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장단점이 확실한 컴프레셔 정도? 뭐 그래도 이 가격대에 브러시리스 모터가 탑재되어서 나왔다는 것 자체는 꽤 놀랍긴 해요. 또 엄청나게 컴팩트한 무게와 크기 역시나 크나큰 장점이고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이 제품을 새로 살 거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추천 안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이거 말고 PM 모터라고 또 새로운 기술이 탑재되는 제품들도 잘 나오거든요. 뭐 이게 나온 지가 뭐 한 5, 6년인가? 뭐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뭐 그 사이에 많은 게 변했어요. 자, 무튼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세대 교체니 전설이니 하면서 요란을 했던 그 제품, 이참에 기회가 닿아서 너트까지 하나하나 다 싹 분해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